1단계,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2단계, 슬쩍 몸을 만지거나 밀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현상을 가한다. 3단계, 잠을 이루지 못하게 이상 현상을 일으켜 피해자의 정신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4단계, 정신이 약해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 점점 혼을 빼앗고 몸을 차지한다. 미국의 가톨릭 퇴마사이자 영매사인 워렌 부부가 언급한 빙의 4단계 형상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떠한 인격이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죠. 누군가는 사람의 몸에 타인의 영혼 또는 악령이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자아가 표출되는 거라고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 오늘은 이러한 빙의 현상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SMR에서 제공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명진 씨는 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 공부에만 열중하던 병진 씨는 계속되는 낙방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어머니 최숙자 씨는 병진 씨와 함께 비좁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내심 병진 씨가 공부를 그만두기를 바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상한 머리를 가져 주변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았던 아들. 성과 없는 공부보다는 하루빨리 돈 되는 일을 해서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병진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 딱 이번 한 번만.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 안타깝게도 병진 씨의 기대는 매번 힘없이 허물어졌고 아무런 보람도 희망도 찾을 수 없던 그의 마음속에서 슬며시 암울한 생각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진 씨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조차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병진 씨는 자신의 삶이 무척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자주 만나 푸념을 나누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라 여겼습니다. 패배자인 자신을 모두가 싫어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됐습니다. 병진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한 번씩 이상한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애가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해. 한 번은 내가 마늘을 까고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칼로 손을 찌르고 있냐고. 아니, 무슨 소리냐. 엄마 지금 마늘 까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래도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피가 뚝뚝 흐르는데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주. 병진 씨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던 병진 씨가 밤 11시만 되면 어딘가로 외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숙자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진 씨의 상태가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숙자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온 병진 씨의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숙자 씨는 당황했죠. 그녀가 알고 있기로 아들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갑갑한 마음에 담배에 손을 댔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풀면 다행이지. 숙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병진 씨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행인들에게 계속 침을 뱉었다는 경찰의 말에 숙자 씨는 재빨리 병진 씨가 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아들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표정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까지. 숙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숙자 씨가 본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죽은 남동생을 떠올리게 했죠.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몸에 귀신이 들었다. 행동이 남동생이랑 똑같아. 저랑 나밖에 모르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병진 씨는 분노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고 연거푸 침을 뱉었죠. 돌아간 집에서 병진 씨는 다시금 제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11시에 밖으로 나간 것도,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은 것도, 경찰서에 끌려간 것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죠. 숙자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진 씨와 함께 지인이 소개해준 한 절을 찾았습니다. 재령 작업, 귀신을 쫓는 작업을 해준다는 절이었죠. 밭을 뿌리고 막 호통을 치니까 막 몸부림치고 소리를 질러요. 너 누구야? 이러니까는 동생 이름을 말하는 거야. 왜 안 가고 여기 있냐 물으니까 억울해서 못 가겠대. 누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무 억울해서 갈 수가 없대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 나는 못 가, 못 가. 영혼은 병진 씨의 몸에 굳건히 자리 잡은 채 그의 몸 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어 한 달 동안 이어진 재령 작업. 그날 이후 병진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병진 씨는 그간 고시 공부를 했던 것과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불행한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 거죠. 숙자 씨의 남편이자 병진 씨의 아버지는 처남의 부탁으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자 믿었던 처남은 자취를 감췄고 병진 씨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숙자 씨는 사방으로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애타게 찾은 동생은 허름한 시골 변두리 모텔에서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죠. 숙자 씨의 동생 역시 연대보증의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채무자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자신을 믿어준 누나와 매형에 대한 죄책감에 이대로 떠날 수 없었던 영혼. 결국 누나인 숙자 씨의 주변을 맴돌다가 병진 씨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현장을 조사한 에이전트 A, 통칭 아라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 SMR 코리아 미스터리 사건 파일, 그 8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이세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